MFT3 테이블이 다기능 작업대라고 해서 여러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MFT3 테이블을 구매를 하려면 대략 한 100만원 정도 안팎이 되죠.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또한 100만원 이상이 그 정품 아주 정밀한 그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려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FT3 다기능 작업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MFT3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액세서리, 그 마이터 게이지나 그 다음에 그 펜스, 그러니까 직각 커팅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펜스 시스템이 있죠. 그걸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MFT3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이 박스 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얘네들도 이 안에 있는 게 100만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DIY로 그 목공을 하는 거는 DIY의 즐거움을 이제 거기서 하면서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머리를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의 그 목공 작업을 재밌게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런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이런 테이블과 같은 MFT3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머리를 써서 내 목공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즐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구비한 이제 약 2-3년간에 걸쳐서 구비한 그 MFT3 다기능 테이블에서 필요로 하는 그 액세서리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이제 무작위로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 캠 클램프라고 해가지고 그 모재를 고정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독이 있죠. 독.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한국말로 하면 개인데, 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독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개라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독을 사용해서, 얘는 이제 12mm, 여기가 12mm예요. 얘가 이제 18mm,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챔퍼. 그래서 약간 각이져 있죠. 그 여기 홀을 보면 이제 그 챔퍼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맞게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수직적으로 딱 고정이 돼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캠 클램프를 이렇게 놔서 모재를 고정할 때, 예를 들면 얘를 이제 고정하고 싶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고정하고 싶을 때 캠 클램프를 이렇게 놓고 이런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얘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조여주는데 이게 안 되죠. 그러면은 이런 보조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쪼아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샌딩을 하든 이제 끌 작업을 하든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이 캠 클램프. 이 캠 클램프를 사용하려면 이런 이제 그 12mm 독이 필요합니다. 독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은 한 개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4개를 한 세트로 해서 12mm 독스와 얘를 이용해서 2개가 캠 클램프에 사용되고, 2개는 반대 방향에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캠 클램프를 사용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캠 클램프.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 이제 롱 슈퍼독이라고 해가지고, 롱 슈퍼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볼트 너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챔프가 있고, 그 고무로 된 오링이 있고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조이면 얘가 이제
고물이 오링이 압축이 돼서 옆으로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면서 이 홀에 있는 면에 닿아서 고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약간 느슨하게 풀은 다음에 끼워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쏙 들어가야 돼. 이제 캠퍼가 딱 맞게 이렇게 해놓고 잡으면 수직이 딱 맞습니다. 상황에서. 그럼 얘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 이 두꺼운 거를 자를 때, 한 50mm 이상의 두꺼운 목재를 자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요런 이제 클립 클램프가 있어요. 클립 클램프 두 개를 가이드레일에 이렇게 끼웁니다. 두 개를 끼워주고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좀 강한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딱 고정을 해줘요. 가이드레일을 딱 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자르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두꺼운 걸 하는 거예요. 롱 슈퍼독은 이게 롱이 이제 길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 할 때, 두꺼운 나무를 자를 때 두꺼운 나무를 자를 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양쪽에 여기 끼우고 여기 끼워서 커팅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때 이 두껍잖아요. 이게 상당히 두껍거든요. 이게 거의 한 70mm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자를 때는 롱 슈퍼독을 사용해야 이제 편한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이제 조금 얇은 나무 50mm 이하짜리, 이하짜리를 사용할 때는 이런 거 좀 짧은 거, 상대적으로 많이 짧죠. 얘를 사용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20-30mm 정도까지 하판이나 집성보드 같은 거 자를 때는 이걸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안 들어가죠. 쑥 들어가야 되는데 오래되면 이게 그 수축 팽창에 의해서 이 홀이 정확하게 20mm 홀인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리머를 사용해요.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날이 서 있어요. 이렇게 날이 서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20mm 홀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챔퍼 각을 얘가 끼워줄 때 이 챔퍼라고 해서 약간 이제 베벨처럼 잘려 있죠. 아니 깎여 있죠. 이런 거를 각도를 맞춰주는 기능이 이제 얘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드릴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동시에 20mm 홀을 유지해주고 챔퍼를 깎는 기능이 있는 거고, 얘는 수동으로 챔퍼만 깎는 거예요. 얘는 수동으로 챔퍼만 깎는 건데, 얘는 챔퍼만 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손으로 챔퍼를 깎다 보면 손가락에 그 알배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이 챔퍼도 만들면서 20mm 홀을 유지해주는 이 리머, 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 드릴을 이용하는 거죠. 드릴을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빡빡해질 때가 있어요. 안 들어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빡빡해져서 됐다 안 됐다 했잖아요. 빡빡할 때 이때는 이 리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갈아주면 사용하는데 편리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리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경험상 꼭 있어야 될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고정하는 거예요. 이제 고정할 때
얘는 앵커독이라고 합니다. 앵커. 닫히라고 해요. 배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때 사용하는 앵커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요. 앵커독. 얘는 고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같이 사용하는 이제 정품인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또는 이런 지그를 만들었을 때 이 지그를 고정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딱 수평 수직을 유지해 줍니다. 이게 앵커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펜스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 원리로 된 건데 요거는 좀 작은 거예요. 60cm 짜리 600mm 짜리고 이 두께는 10mm. 얘는 이런 스토퍼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스토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웁니다. 끼워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겨지고 당기면 풀리고 잠겨지고 풀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얘를 사용할 때 역시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를 이용해서 얘 이걸 살 때 같이 딸려오는 게 이 앵커독 두 개가 딸려옵니다. 얘는 조금 길어요. 기본 앵커독보다 약간 깁니다. 얘는 이제 18mm 이상 되는 거죠. 이게 얘는 기본 앵커독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8mm 정도 되고 얘는 한 20mm 이상 되는 거죠. 한 25mm 좀 길죠. 얘는 기본 앵커독은 18mm 그 MDF 두께에 맞춰서 나온 거고 얘는 대략 한 2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는데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이 펜스를 고정하는 거죠. 고정하는 방법은 이게 홀이 보면 얘는 이제 96mm로 정확하게 96mm 홀이 3개가 뚫려 4개가 이렇게 뚫려 있고 요 가운데는 (45도) 커팅으로 해서 약간 이제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이쪽은 타원형 구조의 구멍 4개가 약간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홀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홀이 이제 빡빡해진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갈 때는 이 리모를 통해서 홀을 헐겁게 정확하게 20mm로 다시 맞춰주면 됩니다. 리모로 홀을 맞춰준 다음에 이 상단에서 다음 두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맞춰주고 또 하나는 어디 갔냐? 여기 있네.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고 얘도 지금 또 안 들어가네요. 이 빡빡할 때는
요 노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얘가 지금 또 안 되죠. 그럴 때는 얘를 또 이용해요. 리모로 20mm 리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고정이 딱 됩니다. 이 고정이 되는 게 이 라인이 이 홀하고 정확하게 수직이 돼요. 그렇게 이 홀을 뚫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 이 슈퍼독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이쪽도 슈퍼독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가이드레일을 이렇게 끼워서 쓰면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한 칸을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게 또 안 들어가요. 이럴 때는 리모로 다시 한번 이게 정확하게 90도 수직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클램프로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죠. 나무 자르고 싶은 나무를 이렇게 놓고 이게 울렁울렁 돼가지고 높이가 이쪽 높이랑 여기 높이랑 안 맞잖아요. 안 맞을 때는 같은 두께의 나무를 하나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면 수평이 딱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약 흔들리잖아요. 이거를 이제 유동을 잡기 위해서는 클램프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는 클램프도 소용없죠. 이때 머리를 써서 이렇게 고정을 안 맞으면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안 움직이죠. 꼼짝 안 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톱으로 자르면 되죠. 이런 조합으로 이제 각자 자기가 그 머리를 써서 고안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정확한 정밀 커팅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 또 자를 때 또 사용하고, 똑같이 다른 나무 이렇게 갖다 놓고 똑같이 이번에는 반복적으로 자르는 거.
반복적으로 자를 수 있는 리핏 지그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6mm로 눈금이 나 있어요. MFT3 테이블은 이 홀과 홀이 20mm 홀이 96mm 간격으로 이게 뚫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평 수직으로. 그래서 이 리핏 커팅 지그도 이게 그러니까 반복 커팅 지그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자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얘도 여기 0부터 96까지 이제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00mm까지 10cm로 이렇게 눈금이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96mm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이제 들면 되니까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진 거죠. 얘가 요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니까 96mm 내에서만 움직이면 그 안에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는 이제 반복 지구로서 이러한 이제 도구가 있어요. 전용 독이죠. 이걸 이렇게 끼우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끼우고 사용하는 건데, 이 뚫은 구멍을 또 샴푸와 이렇게 해놓고 얘는 빼야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다 끼울게요. 여기다 끼우고, 너무 가깝네요. 이렇게 톱날선이 세워졌죠? 만들어졌죠? 이걸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가 이제 제로죠. 이제 제로. 그럼 여기 눈금은 이게 상대적인 눈금 값인데,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보면은 58, 90, 58.5. 58.5가 제로예요. 그러면은 5cm를 폭을 자르고 싶으면은 58.5니까 여기서 눈금이 8.5가 되면 되겠네요. 여기 8.5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가이드레일을 이렇게 놓고 이걸 잘라 보겠습니다. 5cm가 정확히 나오나. (49mm가) 됐네요. 48.7 48.7mm 정도 됐네요. 이제 50mm가 맞았죠. 이제 50mm 정도 잘렸죠. 그러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잘라야 된다. 그럼 이렇게 놓고
똑같이 잘리죠. 반복 커팅 지그로 이걸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랙서를 이용해서 가이드레일과 함께 이렇게 모재를 자를 때 이 가이드레일에 폭이 있어요. 폭이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저 플라스틱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자를 때 이 폭 때문에 이 폭을 항상 계산하고 이 길이를 맞춰서 이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맞출 때 내가 10cm를 자른다 하면은 톱날의 두께도 감안해서 그 톱날 두께만큼 이상으로 10cm 플러스 톱날 두께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위치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스토퍼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작을 때 모재가 좀 작은 거를 자를 때는 얘를 고정할 수가 없죠. 위치 고정을 얘를 이게 없다고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자를 때. 그럴 때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반복 커팅 지그 얘를 이용하면 작은 모재를 원하는 크기로 자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